평면이라는 것들이 사실 그게 좋아서 그렇게 평면이 됐다기보다는 그런 적층 구조에서 나올 수 없는 어떤 산물이라고 보면 되고 단독주택에서 여기 처음 짓는 거라며. 아니 방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 다시. 아니야. 네. 계속 네. 사실 말을 계속 끊고 다시 하고 가야 되지. 아니 이렇게 털어야겠어. 훈련 한 일주일쯤 지나면 잘하겠지? 피곤해. 잘했어. 피곤한 사무실이야. 내일 아침에 윌 먹는 건강한 사무실이에요. 사람 귀찮게. 얼마나 건강한 사무실인데. 재밌어. 난 재밌고. 문 열렸다. 스튜디오 문이 열렸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를 해봐요 우리. 그러니까 자 아파트가 지금 대한민국 주거의 50%를 차지해요. 네. 나머지가 이제 뭐 빌라, 단독 이런 식으로 가죠. 그렇죠. 뭐 제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리서치 했을 때 아파트가 40%였고 단독이 한 30%였는데 꽤 많았거든요. 단독이. 전국으로 보니까 많더라고. 정부로 보면 많은데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로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비율이 완전히 확 달라지겠죠. 인왕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둘러보면 단독이 없어요. 모조리 빌라 아니면 아파트야.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집을 사러 가거나 뭐 방을 구하러 가거나 이제 부동산에 가면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몇 평대를 찾으세요? 아파트 기준으로. 네, 아파트 기준으로. 무조건. 몇 평대를 찾으세요? 저는 방 3개 있어야 되고요. 얼마 예상하세요? 한 2억. 그러면 딱딱딱딱 그 뭐랄까 그치. 카테고리가 돼서 그냥 마치 슈퍼마켓에서 내가 과자 사듯이 얼마짜리 과자 따다다닥 있어요. 그 가치가 다 그냥 정해져 있어. 상품화가 돼가지고. 근데 나는 그것도 건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건축이야. 그것도 건축이야. 그 어제 내가 봤던 건축은 없다라는 책에 나오는 그 뭐라더라? 우주의 질서를 확립시키는 뭐 신적인 존재가 건축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가 건축가가 아니고 그런 신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게 건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되게 엄청 리얼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만나는 거. 지금 이 방도 보증금 400에 월세 30만 원짜리 집이고 세운 상가고 김수근 선생님이 건축한 건축이지. 이게 왜 이거는 그러면은 딴 거고 그 뭐 어떤 특정한 이상한 미술관 이런 거만 건축이냐 이거죠.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저께 봤던 책 그 얘기를 마저 하자면 나도 건축에 대해서는 되게 건축은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사람이 살 집을 제공해주는 거 그게 난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도 건축이고 단독주택도 건축이고 그냥 건축이야. 근데 대신에 이제 좋은 건축이란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하는 부분에 생기는 거고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과 시대의 산물이고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효율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자본의 측면, 재산의 측면 이런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파트가 계속 있었고 근데 이제는 아파트 값이 사실은 정치기에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삶의 질이라든가 사는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고 근데 굳이 하나의 독채의 단독이 답안이냐? 나는 솔직히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물론 자기가 전원주택이라든가 시골에 살면 독채의 단독이 좋지. 하지만 서울에서 살 거고 밀집된 도시에 사는데 나 혼자 독채의 단독을 해서 떵떵거려 살겠다.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답안은 뭐냐? 연립, 다세대 이런 게 답안일 수 있는데 문제는 연립 다세대가 다른 평면 구조라든가 다른 형태를 갖지 않고 단순히 아파트의 층수가 낮은 정도의 머물러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 단독주택을 붙인다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의 완결한 주거를 같이 해서 그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 자체가 주거가 되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되고 우리는 아파트 하나의 평면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차도 자기가 한 대도 못 갖고 주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1층과 2층과 3층과 그 각각 층별로 컨디션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았던 우리들이고 또 적층이 되면서 윗집 아랫집이
신경을 쓰이는가. 원래는 그게 다 내 거야 되는데 남의 거기 때문에 서로 신경 쓰고 위에서 쿵쿵거리면은 뭐 내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물소리가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적층됐을 때는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옆으로 세우거나 붙였을 때는 어차피 그 벽에 의한 단열이라든가 흡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서로 방해하지 않고 서로 이게 같이 붙어 있으면서 더 마을이 더 활성화되고 친목이 되고 그런 풍부해질 수 있는 삶, 그런 대안이 되는 주거의 형태라고 나는 좀 생각을 해요. 그걸 좀 더 짚어볼게요. 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이 시대의 대세 주거 타입이 됐냐면 약간 정치적인 성격이 많았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그럼 다 같이 앉아서 똥을 싸겠네? 징그럽다고. 윗집 사람은 똥 싸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위층을 선호하는 거야. 똥물 내려온다고. 그래서 위층이 요약식인 거예요. 그런 것들부터 해서 사람들은 인식이, 단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의 라이프 스타일을 처음에는 되게 네,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선전을 했냐, 서구화된 선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실은 아파트 삶에 있지 않은 거를 계속 같이 오버랩 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하고 여기 살면은 행복한 가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연결된 게 그런 마트 라이프, 자동차를 가지고 마트에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라이프를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이 조그만 서울에서 슈퍼마켓도 널렸었잖아. 문 앞에 다 있고 모든 게 다 붙어 있는데 왜 자동차 타고 살아야 되냐고. 요새는 아줌마들 아파트에 살 때 동네 슈퍼 가서 자동차 타고 나가. 걸어서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너무 땅이 크니까. 인구는 2억밖에 안 되는데 컨디션이 땅은 다르지. 어마어마하게, 그쵸. 컨디션이 다른 거를 선진 라이프라고 강요받고 살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정치권이나 정부나 어떤 그런 권력층에서 왜 아파트를 필요로 했는가? 주거시설이 노후화되는 거야. 도시를 바꿔야 돼. 도시의 하수도 시설도 고쳐야 되고, 전기, 전선 이런 거 다 고쳐야 되고, 새로 길도 넓혀야 되고. 농사 짓고 살다가 갑자기 막 집을 져놨는데 판자촌 더 넣고, 근데 그거를 도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도시 정비가 어려운 거야. 협의해야 되고, 사람들 설득해야 되고, 돈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 설득해야 돼. 길을 넓혀야 된다. 왜 넓히냐? 내 땅 줄 수 없다. 막 들어눕고 하는 사람들을 달래고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민주적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한 방에 여기를 딱 노후화된 데를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재개발인 거지. 재개발. 아파트는 주거단지 개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기를 그냥 지구로 묶어버려. 야, 여긴 재개발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야. 어. 여기를 빨리 촉진시켜. 그래가지고 법을 완화시켜줘. 용적률 200%인데 250%. 뭐 여기 해줄게. 뭐 이거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주면 건설사들은 돈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인데 당연히 걔네들은 다 들어가지.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여기를 싹 다 주민들도 좋아해요. 쌍수를 들고 좋아하지. 물에 녹물 나오고 추워 죽겠고 난방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새로 고쳐주는 거야, 집을. 근데 딱 사실은 그걸 새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어떤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를 고쳐주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거를 민간 업자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떠넘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주민들은 손해를 덜 봤을 수도 있어. 왜냐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2억이던 우리 동네가 그랬어요. 처음에 600만 원에 우리 아버지가 샀어. 80년 초니까. 좀 지나니까 이게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래서 9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1억이래, 1억 집이. 아니 어떻게 600만 원에서 1억이 올라가냐고. 거기다가 제가 재건축할 시점에서는 2억이었어, 집이. 2억까지 뛰었었어요. 재건축할 때 시점은 제일 비싸지. 재건축을 한 3년 걸렸거든요. 재건축하고 나니까 4억 5천에 분양을 하는 거야. 그 뒤로도 10년 동안 집값이 올랐어. 그래서 10억 5천인가를 찍었대. 그러니까 그거에 전 국민이 눈이 돌아간 거지.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이제 이용당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그 집 그대로 그 땅 그대로 살면서도 거기에 도시 정비 시설을 계속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당연하지. 도로 정비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건설사가 대신 해주는 거지. 대신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야. 사실. 땅 팔아 집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윈윈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는 계산적인 삶의 질이라든가 삶의 방식이라든가 다 깡을 무시하는 상황이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무시했다고 다 단정짓기 전에 왜 어떻기 때문에 무시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우리는 그런 주거에서 살지 않았고 밀집된 주거를 하는 거는 찬성인데 그게 꼭 아파트여야 하냐 그거는 솔직히 의문 좀 든다는 거지. 왜냐면은 강북이라든가 아파트가 많지 않은 동네들 의외로 많아. 그러니까 3, 4층짜리 뭐 빌라촌이라든가 뭐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그런 거는 되게 좀 낮게 보고 타워팰리스라든가 무슨 그런 아파트. 근데 사실은 그런 아파트가 좋나? 그것도 아니야. 왜냐? 그것도 되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반면에 유의를 해가지고 뭐 돈은 팡팡 나가지, 관리비는 뭐 거의 뭐 월세 수준으로 관리비가 나가지. 근데 그게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쾌적하게 살기 위한 집에 사는 걸까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 지위 위해 집에 사는 걸까 아니면 투자의 목적으로 집에 사는 걸까? 그걸 생각해보면은 이게 좀 아파트는 우리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그냥 우리가 아 그게 좋은 거야 그래 세뇌당해서 살았던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맞는 사람도 있어. 그게 뭐 그런 집 주거형태도 맞고 아 나 아파트 편해 그런 사람도 있어. 난 그것도 인정하고. 근데 요새 어떤 거 나오는지 아세요? 호텔식 아파트가 나와. 다 서브 해주는 거야. 식당이 있어. 아파트 중간에. 뭐 내려가면은 거기서 밥을 먹어요. 아침에. 거기서 먹고 손님 오면 거기서 기다리라고 커피숍에서 커피 나오고 심지어는 차도 고급 외제차를 빌려줘요. 내가 나 페라리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골라갖고 타면 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외제차 렌트 서비스. 빨래도 다 해줘. 그러니까 여자들이든 뭐 엄마들이 편한 거야. 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앉아서 커피나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에 커피 한잔 딱 마시면서 빨래 하나 시킬까? 전화해. 관리실이죠? 1605호인데요. 빨래 좀 가져가세요. 올라가서 띵동. 사모님 빨래 가져갔습니다. 이런 라이프를 사는 거지. 좋지. 근데 그거는 호텔식이었어. 근데 그것만 원래 주거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은 그러면 퍼센트로 따졌을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예, 5% 미만이라고 쳐야 돼요. 나머지 95%에 대한 삶을 그거에 어떤 그 흉내내기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닌 거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 흉내내기로 만들어진 사실 흉내내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게 또 그렇게 고급화된 건데 그런 주거가 고급화된 건데 아파트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이거예요. 아파트 한 칸 유닛이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 집이 내 집이 아닌 거야. 그래요. 나는 퍼센테이지 갖고 있는 거지. 몇 분의 1 지분. 그래서 몇 분의 1 지분에서 10몇 퍼센트 갖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야. 그럼 관리 안 해. 근데 엄청 문제예요. 제가 지금 우리 아파트가 5년 됐나? 13년 됐나? 10년? 그렇죠. 예,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10년 좀 넘었나 보다. 그 정도 됐는데 물이 안 나와. 수압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 왜냐면 그 수도 파이프 배관이 내구력이 6년이야. 6년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고 수도 파이프 내부에 청소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그렇게 계속 교환할 수 있게끔 모든 그런 설비가 교환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어떠냐? 이제 처음에는 물이 콸콸 잘 나왔지.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5년 잘 썼어. 근데 5년 쓰니까 이제 속에 때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수압이 좀 약해지잖아요. 우리 집은 2층이라 괜찮아. 근데 이 위층이나 뭐 이런 다른 층 사람들이 잘 안 나오나 봐요.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물탱크가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우리 아파트 구조가. 그래서 저 위층에 물이 안 나온대요. 그러더니 막 반상회를 하자고 해서 물이 안 나온다는 뭐 반상회를 갔다 왔어. 막.
근데 뭐 어떡해. 그러면 돈을 모아서 그 청소를 해야 돼. 배관 청소를. 배관 청소하는데 하려고 딱 봤더니 우리 아파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대, 그거에 묶여있는 세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야 되고 그거 청소하는 데만 해도 업자를 불러갖고 이거 엄청난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몇 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야. 애들이 돈 받으려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못하게 되고 사람들은 물이 안 나오니까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하는지 뭘 다는지 아세요? 집집마다 펌프를 달아 거기다가. 자기 집에다가 펌프를 달아가지고 여기에 관에 다니는 물은 항상 일정해요. 근데 펌프를 달아가지고 자기네 집만 편하게 쓰려고 뽑아 쓰는 거야 그 물을. 뽑았으니까 다들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처음에 뽑아 쓰던 집은 잘 나왔겠지. 우리 집은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잘 나왔었는데 트니까 안 나와. 근데 우리 집은 펌프를 안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샤워 들어가면 뜨거운 물 틀잖아요. 그러면 샤워기 딱 들면은 물이 이걸로 머리를 감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게 아파트가 얇은 거예요. 이 인간이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야. 의견 조율이. 거기다가 또 더 웃긴 거 권력이 생기네. 맞아. 어머니회. 분녀회. 분녀회. 우리 아파트 어머니회가 짱이야. 대박인데 엄청 깜짝 놀랐는데. 그게 원래는 분녀회라든가 관리사무실이 너들 그 생활의 환경을 그 서포트하는 그 청소하는 거 그걸 하라고 만든 거야 사실은. 그리고 뭐 어떤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정치적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의 정치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지. 아파트 뭐 들어오면 반대하고 뭐 이런 입장도 있어. 그런 거 대변하라고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권력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좌지우지하는 권력층이 생기고 우리 아파트가 본질이 안 돼. 어려운 말이 말고 우리 아파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서요. 우리 아파트가 2,000세대 넘거든. 아파트 그거 단지가. 그건 또 그거 대박이지. 장이 서는데 그 장을 어머니에서 관리한대. 부녀에서 관리한대요. 부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또 대박이죠. 뒷돈인 거예요. 다 자기에서. 뒷돈이야. 그래서 아주 부녀회장 되려고 선거를 하는 난리도 아닌 거예요. 관리사무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분녀회가 최고거든요. 관리사무실도 장난 아니야. 관리사무실 소장님이 권위가 제가 차를 우리 집 차가 세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스티커를 밟고 받았죠. 근데 제가 이제 차 스티커를 여기 창문에 붙여놨었는데 그게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올려놨어요. 이렇게 창문 밑에다가 스티커를 올려놓고 다니는데 제 차가 형도 아시다시피 10년 넘게 탄 오래된 안 좋은 차잖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 어떤 이미지가 좀 있어갖고 부자들이 좀 살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좀 좋아. 뭐 외제차들도 많고, 그치? 그런 게 좀 많은데 일단 평수가 크고 네. 메이커가 있으니까. 관리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차, 내 차 같이 안 좋은 차는 지하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차는 LPG라 밖에서 세우면 시동이 안 걸리는데. 그래서 나는 일찍 해서 지하에 세웠죠. 뭔 소리야, 나도 똑같이 아파트 주민인데 왜 안 좋은 차 탄다고 무시하냐? 그래서 세웠어요. 그랬더니 테러를 했어. 그 관리소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 말도 안 했죠. 나중에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힘이 있는, 그러니까 부녀회장 남편이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래. 그 사람이 제 차가 있잖아요. 앞유리 뒷유리가 있는데 거기를 그 주차 금지 스티커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이름으로 주차 금지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거를 앞유리 전체 다 발라놓고 뒷유리 전체 다 발라놨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집단 이지매를 하더라고요. 네. 똥차 이지매. 이지매. 그게 생기니까, 권력이 생기니까 이제 이지매를 하는 거야. 이지매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어울릴 때도 이제 저 집이 무슨 차를 타고 돈을 얼마나 벌고 그래? 괜찮네? 그럼 한번 만날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울리지 옆집 산다고 어울리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문화가 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불신하고 무시하는 게 이제 기본이 된 거예요. 지하철 엘리베이터 타는데 일단 인사를 안 해요. 쌩을 까. 좋아. 그럼 쌩 까는 거 좋아. 그럼 저는 이제 인사성이 바르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못 듣는 척하거나 이러거나 아니면은 네 이래요. 안녕하세요. 네. 내가 그래. 또 누가 타. 안녕하세요. 이 사람 타고 네. 그런 식이에요. 아니 와 대기업 회장님도 그 정도는 권위적이지 않을 거야. 대기업 회장님은 그 정도 권위적인가? 아니야. 같이 오히려 더 겸손한 사람도 많고. 이상하다. 그래서
그 모든 어떤 사건들을 제가 거기 그 아파트에 10년 동안 살면서 겪는 이제 사건들 많잖아요. 제 아버지가 흡연자야. 담배를 피세요. 담배를 폈지? 우리 아버지는 그 베란다에서 난리가 났어. 우리 아빠한테 난리가 나지. 담배 폈다고. 자기 집에서 담배 하나 세 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70 넘은 노인인데 집에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그거를 고지 듣겠어요? 담배도 그래. 집에서 담배를 피면은 집 안에서 피긴 좀 그렇고 집에 그 베란다에서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피면은 윗집 아랫집에서 난리가 나. 그게 올라가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피려고 하면 아예 단지 바깥으로 나가야 돼. 우리 단지에서 못 피, 금연으로 바뀌었더라고. 단지도 또 작년인가 금연이야. 재작년인가. 바깥 나가야 돼. 그러면은 아니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하나 제대로 못 피는데 그러니까 노인을 갖다 담배 피려면 저 단지 바깥으로 나가서 피우세요. 그거 또 웃겨. 또 있어. 집이 아니잖아.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 집에 우리 집은 이제 생선을 많이 구워 먹어요. 생선을 아침 굽고 저녁에 구워. 다른 집들은 뭐 어떻게 먹는지 모르지. 우리 집은 원래부터 옛날 30년 넘게 그렇게 먹어왔으니까 생선을 또 구웠어. 엄마가 그 프라이팬 안 굽고 또 오븐이 있어요. 생선 전용 오븐이 있어. 2만 원. 그 오븐에다가 이렇게 딱 구워. 아침에 맛있게 노릇노릇 굽는데 그 생선 굽는 냄새가 나가잖아요. 난리가 났어. 미치. 비린내 난다고. 생선 굽는 냄새 올라온다고. 생선을 구워 먹지 말래. 생선을 구워 먹지 말래. 아, 나 갑자기 얘기하다 웃겨가지고. 생선을 구워 먹지. 이게 아니, 좀 지나면 밥 짓는 냄새가 나고 밥 먹지 말라고 할 기세야. 그러니까 특히 제일 그런 게 우리 집에 수험생이 있는데 빵 사! 시리얼 먹으라고. 아침에 시리얼 먹어야지. 야, 아침에 누가 밥해 먹냐고 이럴 기세라니까? 윗집에 애기가 있대. 이제 그 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애가 컸어요. 이제 한 이제 좀 뛰어다녀 집에서. 애가 3명이야? 그 집에 애가 3명이야? 3명인지도 몰랐어. 하여튼 위에 난리가 나는 거야. 와. 아니 잘라고 누웠는데 위에서 펑펑펑펑펑펑 알아. 나는 우리 집도 그것 때문에 윗집하고 엄청 싸웠어. 아 우리는 싸우지도 않아. 말도 안 해 그냥. 아 애가 뛰어놀아야지 집에서. 아니 애가 뛰어놀아야지. 아니 그럼 애 보고 야 너 근데 기어다녀. 재밌는 건 뭐냐면 애가 뛰는데 사람이 애가 뛰는 소리와 어른이 뛰는 소리가 다르다? 아니 아빠도 같이 놀아줘야지. 알고 보니까 막 뛰는 소리 너무 심한 거야. 올라갔어. 알고 보니까 그 펌프 있잖아.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아저씨가.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거야. 애가 뛰어서 미안하다고 근데 애 뛰는 그 몸무게 이게 지금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가서 그 모였더니 술 먹고 펌프하면서 막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렇게 자기 집에서 해야 되는데 밤에 하는 게 문제겠지. 밤에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요새 현대인이 아니 퇴근하고 형도 보세요. 우리 작업하잖아. 10시 퇴근하지. 네. 집에 존댓말이야. 10시에 퇴근해서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 11시야. 담배 한 대 피고 컴퓨터 하고 12시쯤 자잖아요. 평일날 그래. 평소에. 그러다가 집들이를 했어. 아니면 뭐 친구들이 놀러 왔어. 명절이라고. 그러면은 새벽이야 무조건. 노는 시간이. 그렇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라이프가.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이 집이 문제인 거야. 결국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환경 아니 집들이 새벽에서 친구들하고 펌프할 수 있지 왜? 펌프하고 싶으면 해야지. 술 먹고 펌프하자는데. 근데 문제는 새벽 2시에 펌프를 하면은 밑에 집에서는 지금 무너지는 뭐야 무너지나? 한번 올라갔어. 애가 뛴대. 애가 뛴대. 그래서 애가 뛰는 것 같지 않은데 내려갔어. 그래서 올라와서 딱 보니까 술 먹고 저기 집 들어간다고 뭐 펌프하고 왔어. 친구들끼리 막. 완전 그때 열받아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는 저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맨날 윗집 소리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시끄러운 거야. 쾅쾅쾅쾅 그냥 걸어다니는 소리 다 들려. 어른들은 쾅쾅쾅쾅 걸리니까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걸 들으니까 우리 집이 만약에 크게 걸어다니면 아랫집에 폐가 되겠구나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걸을 때 뒤꿈치를 대지 말고 걸으래요. 막 집에서. 몸무게가 105kg잖아. 뒤꿈치를 안 대고 걸어봐. 얼마나 힘든데. 아니 그게 뒤꿈치를 들든 안 들든 몸무게가 있고 사람 성인이 아니, 무게가 있으니까 울려. 난 집에 오면 불편해. 결국에는 누구도 그 공간이 잘못한 거야. 그
주어가 형태가 잘못되는 거고. 네, 우리 아파트에 애들이 엄청 많아요. 애들이 엄청 많거든. 왜냐면 2차 세대인데 그 중에 뭐 신혼부부가 몇 명이나 있겠어. 엄청 많지. 또 집 평수가 커가지고 시부모 모시고 사는 올바른 신혼부부들은 되게 많아. 그래서 애들도 다 같이 나고 걔네들이 커서 뭐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동네에 다니는 애들이 없네? 아, 나 우리 동네에 애들이 참 신기하다. 야, 대한민국이 노령화 되게 됐구나. 애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여기는 다 노인들만 사는 그런 아파트인가 보다. 이렇게 이 정도 생각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낮이었는데 낮에 어쩌다 집에 갈 일이 있었어요. 집에 가고 있는데 오후 한 3시인가? 2시인가 됐는데 초등학교 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 쪽으로 초등학생들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야. 그쪽으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안 놀아. 놀이 학원을 내지. 놀이학원. 놀이 학원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단편인데 삶의 단편인데 이게 현대화된 라이프냐고요. 좋은 라이프냐고. 애들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 뒤에 거기 우리 놀이터 몇 개 있는데 놀이터 하나가 없어졌어. 애들이 안 놀아서 놀이터 하나 폐쇄됐어. 그치? 그래서 이제 저같은 애들이 그 담배 피워요 거기서. 중고등학생 놀이터가 없어졌거든. 없어지고 그냥 모래밭만 남아있고 그냥 흔적, 그 막대기 같은 거 꽂아놓은 거 이런 거 좀 있고 다 없어졌어 놀이터가. 그래서 붙어있더라고. 놀이터를 폐쇄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오니까 놀이터가 폐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은 아파트, 2000세대 아파트에 놀이터 그거 몇 개 세워놨다고 되겠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 아파트는 좀 특이한 게 옛날에는 그냥 아스팔트나 뭐 이런 거였는데 우리 아파트는 이만한 무슨 네모난 돌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도로에다가. 그걸 박아놓으니까 거기서 자전거 타기도 힘들고 롤러스케이트 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타고 안 놀아. 애들이 없어. 걔들 다 어디 가나 몰라. 학원 가나? 학원 가지. 놀이 학원. 자꾸 놀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나도 좀 아니 우리 동네 놀이학원이 없는데? 아니야 그거 다 아줌마들은 다 알아. 있어. 그래서 가서 뭐냐면 차량놀이 하고 학원에서 가서 무슨 놀이하고 그런 학원이 있어. 그걸 보내. 유아방은 아니고 하여간 그런 학원.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나는 어렸을 때 유년시절 시골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 솔직히 이해가 안 가. 나는 밖에 잠자리차 하나 들고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 밥 주고 이런 라이프 살았거든. 나도 그런 거지. 해 지면 집에 들어가고. 집에 뭐 놀 게 없고 있고가 아니라 그냥 밖에 그냥 빠스바로 나가는 거야. 나는 뭔가 있어. 산에 뛰어다니면서 놀고. 뭔가 있어. 가면은 무슨 뭐 애들 어울려서 놀고. 한딱이 됐든 주워 먹든 뭘 하든 하면 그냥 밖에 뛰어나가. 그때 놀이하는 게 있는데 응. 뭐 지금 시즌이면 뭐 연을 날던가 딱지를 치던가 그렇지. 앞에 가서 밤송이를 까든가 뭘 하든 뭐 하는 게 많은데 그게 없고 그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시의 이런 주거가 그런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해. 그리고 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아파트 사는 애들이 부자 애들이 아니었어. 걔네들은 좀 불쌍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평민, 보통 애들. 단독 사는 애들이 부자 애들.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평민이냐면 걔네들이 놀러 가잖아요. 그때는 우리 근처 동네 아파트가 15평, 20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방 3개인데 가족은 그때 다 또 부모님 모시고 살고 많잖아요. 가면은 막 짐 쌓아놓고 엉망진창이었어요, 다들. 걔네 집 가면은 집에 책을 베고 자. 너무 책이 많아가지고. 책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책을 베고 자고, 부모님이 선생님이셨어. 선생님인가 교수님인가 그래가지고 책이 엄청 많고, 보따리를 그냥 보따리 놔뒀어요. 집이 좁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파트였었고, 단독은 집이 좋으니까 애들이 맨날 단독 내 집에 다 놀러 가는 거야. 학교 끝나고. 끝날 때, 야, 너네 집에, 우리 애가 단독 있는 애가 이런 식으로 단독 사는 애가 이래요.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그럼 걔네 집 가는 거야. 걔네 집 가면 2층도 가고 1층도 가고 이렇게 이런 거 했거든요. 이제 막 그랬어. 근데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를 딱 올라가면서 재건축을 하고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고 재건축 근처에 하고 뭐 이러던 시기를 지나더니 언젠가부터 갑자기 고등학교를 딱 가니까 아파트가 왔단 거야. 목동 사는 애들이 이건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목동 가봤을 때 완전 삭막했었거든. 아파트 쫙 이 아파트잖아 다. 아파트 대단지. 그렇지. 아파트잖아. 그래서 목동은 약간 영화 보러 가고 스케이트 타러 가는 데였는데 목동 아시니까. 네. 목동 친구네 집 놀러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왜냐면 아파트 사는 애들은 다 불쌍한 애들이니까 거기 놀러 안 가지. 그랬었는데 그게 그렇게 바뀌더라고. 근데 너무 빨리 바뀌었어요. 너무 그게 확 바뀌었고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정도가 단독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파트는 이게 이렇게 올라갔거든. 이게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독 사는 애들은 그냥 계속 똑같이 단독 살아.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팔면 돈 버는 거야. 아니면 그냥 계속 버텨. 재건축하면 더 큰 집 지어주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형편이 나아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상대적인 빈곤일 수도 있어. 우리 집은 단독은 예를 들어 단독이 2억 주고 들어갔고 쟤는 아파트에 뭐 1억 주고 아파트 들어갔는데 우리는 뭐 올라가지고 뭐 3억이 됐어. 얘는 10억이 된 거야. 갑자기 걔는 10억짜리 부자가 된 거고 난 3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상대적인 빈곤이 오지. 아, 쟤 부자다. 이런 것들. 게다가 아파트 제가 이제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가 그 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자기 오른 만큼에 대해서 은행에서 인정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5억이 올랐어. 그럼 3억 대출 받는 거야. 그 당시 돈 3억이면 못할 게 뭐 있어. 다 뭐든지 하지. 그렇지. 사업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대투자하고 집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이렇게 쭉쭉 가는 거지. 단독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벌이는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냥. 그건 거기 이렇게 사는 네.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정지. 여기 있는 애들은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가. 신도시 생겼다니까. 신도시 이사 가자. 일산 신도시 이사 가자. 그래서 우리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집 팔고 일산으로 이사 가는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딴 데 이사 가는 사람도 많아요. 분당. 분당은 초기에 있었지. 초기에 분당이 이제 강남에서 아파트 맛을 먼저 우리는 강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흐름이 강남보다 한 5년 늦는 거야. 5년 전에 이미 강남 애들은 다 봤어. 다 보고 다 깨달았어. 빨리 돌아가는 애들은 깨달았지. 그리고 그걸 빨리빨리 갈아타고 분당 생겼을 때 분당 가고 판교 생겼을 때 판교 가고 쭉쭉 가는 거예요. 걔네들. 지금 판교잖아. 지금의 핫 플레이스는 판교야. 다 판교 가지. 거기가 무슨 빌라가 30억이래. 왜 그렇게 근데 거기서 판교에서 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건데 판교가 서울에서 가깝나? 아니 멀죠.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아파트의 행보는 정치권이 쌍술리고 환영하는 행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교 지으면서 길을 다 좋게 만들어. 판교 지으면서 지하철을 뚫어. 출퇴근하고 그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단독은 백날 살아봐야 우리 집 옆에 가로등이 바뀌어 뭐가 생겨 슈퍼도 없어져. 저기 이마트 생기니까 슈퍼 다 없어졌어. 그치. 근데 슈퍼는 없어지고 편의점도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게 대체가 되는 거지 사실은. 니즈는 있으니까. 그래서 니즈는 있으니까 대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 내가 봤을 때 이 모든 이 사회 현상과 어떤 삶의 방식, 지금 우리 개인 한 유닛은 얘기 안 했지만 이 공동 주거라는 이 라이프 스타일, 만들어진 라이프 스타일이 난 그것도 건축에서 당연히 다뤄야 될 이슈인 거고 건축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너무 뭐랄까 생각이 없는 그냥 그 경제 논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인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마당인 거죠. 근데 그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 이슈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 왜냐? 계속 오르는데 계속 올랐다니까? 너무 막 자고 나면 오르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게 맞는 거지. 모두가 원하는 건데. 근데 누구든지 다 알았죠. 왜냐? 생산하는 전체 국민 총생산은 액은 뭔가 생산물은 정해져 있는데 어찌하여 집값만 계속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요? 못 오르잖아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아 이게 거품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뭔가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아파트가 요새 6억이래요. 11억 정도 나갔던 아파트가 11억 찍었던 아파트가 6억에 팔고 있어. 거진 반값이잖아요. 반토막 났거든요. 그렇지. 더 떨어질 거야. 그러다가 그만한 집을 실제로 짓거나 아니면
지어진 거를 사는데 대비 뭐랄까 비용 뭐 기대가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찾아가는 거지. 네, 원래 그걸 해가지고 남을 것 같아. 음. 근데 그렇게 이제 가격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이런 거지. 그리고 네. 이 시기가 뭐 그런 시기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경이랑 나랑 또 이렇게 설계를 우리 솔직히 그런 시기가 와서도 우리가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런 의식이 없다면은 아마 힘들었을 텐데 상황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고 또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내가 설계를 뭐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네가 상황이 안 돼서 뭐 집을 뭐 마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뭐 세상 상황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던가 그러면 힘들었겠지만 어떻게 모든 상황이 다 괜찮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가 아니어도 누군가 했을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하고 있고 대신에 우리도 이제 우리도 말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하나 둘씩 말하는데 우리도 말하고 싶은 거고. 난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아쉬운 거. 전에는 집을 안 고치고 20년 버티면 새 집을 줬어. 근데 이제는 새 집을 안 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쉽지, 당연히. 나 같으면 아쉽겠어. 그럼 전에는 버티면 줬는데 이제는 안 주네. 그래서 안 준다고 막 들어눕잖아 요새. 원래 안 주는 게 맞는 건데. 요새 그 뭐지 리모델링 강남에 어디 리모델링 한다고 가구당 3억씩 내라고 그랬더니 막 주민 반대하고 난리 났던데. 3억씩 내랬대. 아니 3억이면 새 집을 사는데 못 사나? 뭐 강남이 아니면 딴 데 가면 새 집 사겠지. 강남은 3억으로는 모르겠고. 그렇지. 딴 데서 새 집 사는 3억이 강남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이지 뭐. 그만큼 강남이 대단한 거네. 비싼 거네. 대단하네. 약간 재밌어. 나는 그런 강남 라이프가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무서워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을 많이 먹은 날 대리석 길을 걸어가. 대리석 쫙 깔려있는 보도블럭 깔려있는 데 있잖아요. 밤에. 그럼 저는 약간 무섭거든요. 발 헛디디가 자빠져서 얼굴 깨질까봐. 약간 그런 느낌이야. 강남은 전체가 다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 막 그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이미지가 다 걸어다니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타. 강남에 가면 지하철 안 타고 택시 타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우리 동네도 좀 어떻게 바뀌었냐면 몇 년 전에 보도블럭 경계석이 이따만한 대리석 빔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보면은 무서워요. 흠칫하고. 머리 찍을까봐. 머리 찍을까봐.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도시화라는 게 왜 자꾸 그렇게 뭔가 인간적이지 못한 비인간적인 어떤 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연약한 존재잖아요. 되게 연약해. 그렇지. 키도 작아. 자빠지면 다쳐. 우리 그런 거 저런 거를 왜 신경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나무 보고 산 보고 오면 좋은지 아세요? 푸근하잖아. 그러니까 다쳐도 자기가 극단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 산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위에 가서 굴르면 가겠지만 예를 들면 거지. 같은 높이의 산에서 같은 산과 아파트에서 떨어졌을 때 산은 굴러서 다칠 수 있어. 아파트는 그냥 죽는 거야. 끼기잖아. 극단까지 가는 또 거야. 있어. 내가 축구를 좋아하진 않는데 축구를 하러 가잖아요. 형도 생각해보세요. 거기 막 돌이 막 여기저기 박혀있는 모래 축구장이야. 거기서 축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잔디에 쫙 깔려있는 잔디 거기서 축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카타르 가서 해봤거든요. 잔디 있는 축구장에서는 엎어졌는데 한번 엎었는데 안 아파. 안 아프네? 다음부터 막 태클도 하고 거기서 굴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약간 인간적인 축구구장. 모래 잔디 된 데는 비인간적인 축구구장. 그걸 봤을 때 도시는 비인간적인 환경들로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꾸. 난 그걸 도시화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요즘
그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해 얼마 전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개도 또 엄청 중요하지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중요한 시인데 그러면 일단은 도시라는 것 자체가 개를 키우기에 상당히 좋지가 않아. 고양이도 힘들어요. 고양이는 고양이도 아니야. 힘들어요. 고양이는 반대로 의외로 괜찮아. 왜? 왜냐면 고양이는 고양이 무시하네? 아니 고양이는 집에서 실내에서 키우기는 상당히 괜찮은 애완동물이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고양이가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현장에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 의뚜이는 야생성이 좀 있어. 야생성이 걔는 그 그렇고. 고양이가 원래 야생성이 있는 애예요. 걔는 그래. 걔는 자존감이 세가지고 근데 보통은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 내가 얘기하는 고양이는 야생성을 제거한 그런 키우기 좋은 그걸 제거했어. 그 품종 개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도시에서 키우려고 생명을 조작했어. 그런 품종들이 다 코리아 그런 품종들이 다 그 고양이 품종들이 되게 많잖아. 좀 무서운데? 그게 외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품종 개량을 한 거야. 진짜? 그럼 그래서 나도 외국산 수입산 고양이였는데 걔는 아메리칸 쇼테어 같은 경우에는 걔는 사냥용이야. 걔는 쥐 사냥하는 애라서 등이사 갖고 걔는 활달하고 그런 성격이라서 실내는 좀 맞지가 않을 수도 있어. 코숏하고 뭐 코숏이 제일 성격이 더럽고 하여간 어쨌든 그런 고양이나 근데 고양이는 진짜 일단 강아지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 강아지를 키우는데 옛날에는 마을에서 강아지를 키운단 말이야. 먹으려고?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키운 거야. 먹을 수도 있지만 얘가 집을 지키고 그다음에 근데 웃긴 거는 뭐 그게 끈을 묶어놓을 수도 있지만 끈을 풀어놓으면은 지들끼리 막 강아지끼리 돌아다니다가 밥때 되면은 또 지네 집 가서 밥 먹고 이런 상황 이런 거지. 좋다. 강아지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지킴이들이 강아지였던 거야. 경비들. 그래서 외부인이 오거나 외부에서 강아지가 오면은 막 짖고 그다음에 막 마을 사람들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강아지고 그래서 이제 키우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강아지를. 근데 도시는 사실 강아지에 맞지가 않아. 왜냐면 강아지는 일단 차에 치워주면 죽기 딱 좋아. 차가 있으니까 차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 형태가 마을의 형태와 도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유기를 하고 싶어. 뭐 똑같이 생겼는데 강아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까? 그건 아니잖아. 하더라. 타는데 이제 비둘기가 타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거 아니야. 같아. 나도 저 또리라고 강아지 걔 타는데 무슨 중요한 거는 9층이든 10층이든 11층이든 일단 문만 열리면 나가려고 그래. 어디가 지금 집인지 몰라. 지네 평면적으로 이걸 이해 못하는구나. 이걸 이해 못하고 대신에 자기 집은 왼쪽으로 2번 바꾸면 집이라는 건 알아. 근데 이게 9층, 그러니까 만약 실수 9층에서 열리면은 쟤네 집 10층인데 9층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집으로. 근데 과연 강아지 보통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그런 대세인데 이게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아파트, 특히 아파트 같은 강아지 키우면은 개짖음이 난다 난리가 나고 키우는 사람 자체도 물상식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솔직히 키울 수 있어. 자기 외로우니까 키우는데 그 문제도 좀 심각하지 않나. 밖에 환경은 어쩔 수 없어. 왜냐면 하지만 그건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고 강아지 키우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 도시 그리고 강아지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집 잃어버리지 않는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놀아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네 집 찾아오는 거야. 현관문 딱 두드리고 현관문 조금만 들어가서 밥 먹고 다시 또 나가는 거야. 근데 아파트는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내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주택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어떤 마을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 수 있어. 예, 그런 차에 대해서 치인다. 그거는 뭐 어떻게 어려울 것 같아.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해서 클러스를 묶는 게 이 한 세대 한 세대에 이런 어떤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최소한 구청이나 시청 뭐 이런 애들이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지금 장치나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묶어주고 싶어도 아파트 외에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묶는 게 없다니까.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 그 묶는 기준이 사실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데 그 지구 단위를 묶었어. 자, 지구 단위를 묶었어. 그럼 그 지구 단위를 묶은 다음에 여기에 이미 다 있는데 그걸 서서히 바꿔야 된다. 이 외곽 라인을. 그래야지 걔가 이 안에서 밖에 안 나갈 거 아니야. 이 안에서는 안전한 울타리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면 지구 단위를 묶는다. 지구 단위를 누가 묶는데? 공무원이 묻지. 지구 단위 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하는데 그 제안서를 써볼까? 제안서를? 문제가 뭐냐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 돈 들여서 지구를 바꾸지 않고 단위 계획만 세워놔. 현재 만약 여기가 되게 낙후돼 있고 그래 그러면 개발시켜야겠다. 용적률 300%막 때려. 그러면 없어도 여기 300%야. 여기는 건물 높게 지을 수 있어. 여기 지금 단독주택밖에 없어. 사가지고 재개발해. 이렇게 만드는 법이야 법.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 꼭 그것만 아니지. 실제로 하는데 지구 단위가 좋은 것도 근데 많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무슨 한옥 뭐 지구 단위 뭐 이런 지구 단위 여기는 타운하우스 뭐 이런 지구 뭐 이런 식으로 묶을 수도 있어 특수하게. 타운하우스 지구 단위가 있어요? 못 봤는데. 뭐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맞다. 가로 정비 무슨 계획인가? 가로 정비 계획 뭐 미관 지구 뭐 이런 식으로 뭐 설정을 해놓으면 다음에 뭐 이 집을 고친다거나 뭐 할 때마다 그 선을 더 뒤로 들어가야 돼. 미관 지구. 그래서 이게 넓어지더라고 도로가. 그래서 보행로를 확보해야 되고 뭐. 맞아. 자기 땅 내놔. 네, 그다음에 뭐 인면 색깔을 어떻게 무슨 색깔 중에 골라야 되고 뭐 종로가 좀 간판을 뭐뭐뭐 어떤 거 중에 해야 되고 맞아. 뭐 폰트를 뭘 써야 되고 맞아. 조명을 뭘로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있더라고. 맞아 있어. 네, 그런 거 좋지. 지구 단위 계획. 그런 거를 누가 공무원이 필 받는데 한번 할까? 이게 아니라 그 어떤 사는 사람들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바꿔줘요 민원 넣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창구와 그런 것들을 리드할 수 있는 지역 건축가가 필요한 거죠. 난 그게 건축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무슨 우주의 진리만 탐구해가지고 뭐 있지도 않은 미의 법칙 같은 거를 자기만의 법칙을 논리를 이빨 까갖고 그거대로 설계하는 게 건축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게 지금 우리가 집 하나 졌어. 사람들 살면서 좋아해. 근데 형 말대로 그런 것도 고쳐야겠어. 그럼 설득을 하는 거지. 이렇게 내가 뭐 하나 가지고 안 되겠지.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글을 써놓으면 누가 읽고 이게 이런 게 있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하면서 뭐 하나씩 더 생기면 뭐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30년을 보고 뭐 어떤 자기의 작업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뭐 한 방에 대한민국에 건축이 없다고 대한민국 애들 뭐 외국에 있는 건축 그거를 다뭐 들여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또 지구 단위 계획 얘기가 넘어갔는데 사실 지구 단위 계획을 내가 해봤어. 아니 그 서울시에서 하는 그 종로 저기 그 낙원동 있잖아. 낙원동하고 저 운영동 쪽에 교계사 있는데 거기 지구 단위 계획을 그 서촌이나 저기 서촌 쪽에 한옥 관련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있었단 말이야. 네 들었어요. 서촌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거기서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세 개의 업체가 종로구청에서 이게 나와 컴페티션인가 현상 설계를 해. 지구 단위 계획도 현상 설계를 해서 지구 단위 이렇게 용역이나 현상을 하죠. 용역 그 현상에 있어서 현상 설계를 했고 너 거기서 이제 2등을 해가지고 당선은 안 됐는데 1등 누가 했는데? 1등은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 1등 몰랐지. 왜냐면 우리는 공무원 입맛에 맞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야. 말이 되게 잘 되게 되고.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는 뭐 그런 건축적 한옥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게 있더라고. 공무원이 원하는 답안이 있고 그거를 자기가 쓰기 귀찮은 용역을 줘야 되니까 니네가 그 답안을 가져오면 내가 채택해 주겠다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답안을 좀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좀 있어서 안 됐는데 어쨌든 이게 내가 생각을 하기에는 건축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사실은. 그게 내가 지금 당장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합의 그런 얘기들이 돼가지고 건물을 바꿔야 되는 인식이 전체에 빠져 있으면은 바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사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급하게 막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만들어지다 보면은 성공하고 만들어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성하니까 좋더라. 여기서 이렇게 환경이 되게 좋아지더라. 사람들 라이프도 좋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여기는 그거 촉진식으로 만들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는 공동으로 묶어갖고 어떤 살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게 대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어떤 방식이 돼야 될까 하면서 지구 단위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직 단위 세대, 유닛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죠. 하지만 어렴풋이 이제 오늘 띄운 건 뭐 윗집, 아랫집, 뭐 옆집 뭐 이 정도의 관계가 있었다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얘기를 했고 좀 더 생각을 발전시켜서 또 내일 얘기를 해요. 자주 얘기를 하고 네.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돼. 그러니까 인사하고 끝. 어떻게 해서 네. 그만하겠습니다. 내일 할게요. 내일